오늘은 이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예정대로 오늘 공수처 조사가 있었는데 불응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어제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고 했는데 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수사 받아가지고 만약에 체포되고 기소되잖아요. 그러면은 헌재에서 아주 손쉽게 탄핵 땅땅땅 인용해 버립니다. 요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수사받지 않겠다라는 것이 작전이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아예 침대 축구를 해가지고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가겠다는 걸 선언한 겁니다. 네. 근데 이거를 민주당이라는 야당도 잘 알아야 돼요. 반대로 해석하면은 그럼 뭐냐? 헌재 심판에 집중해서 거기에 모든 것을 즉각적으로 몰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윤석열을 체포하면은 모든 것들이 다 끝난다라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하는 겁니다. 역으로 하면. 이거 저는 근데 크나큰 착각 같은 게, 그러니까 검찰이나 예를 들어 공수처에 간다. 이거는 밀실에서 안 보이는 상태 조사를 받는 거잖아요. 헌재는 공개 변론이기 때문에 누구나 볼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맥시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국민이 보는 가운데 무제한으로 얘기를 한다. 그게 본인한테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기초자님? 이게 미실에서 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 보고 야, 이제는 정말 반성하는구나라 생각했습니다. 우리 윤석열 드디어 새로 태어났구나. 그러면은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제가 송파 구민인데 잠실 올림픽공원 어떻습니까? 거기 딱 앉아가지고 받으세요. 지금 사람들이 아주 할 말이 너무너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안 나오는 거는 시간 끌기밖에 되지 않는데 어제 보니까 수임료 7억을 불러도 지금 다 거절당하고 그러니까 있다고 하지 변호인단을 않습니까? 구성하기가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수임계를 아직도 내지 않은, 저는 석동현 씨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네. 그거를 40년 지기 석동현, 윤석열 측이라고 언론에서 받아 써주는 것도 저는 굳이? 굉장히 이상하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왜냐? 제가 어디 가서 규교영 기자님이랑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구교영은 귀엽다라고 주장하면 그 네. 구교영 측이 됩니까? 안 되죠.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안 됩니다. 네. 안 된다고요. 이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럼 하고 싶어요? 방송에서 그렇게 윤석열 측이라고 정확히 이야기하고 싶으시면 수익에 내십시오. 정확하게. 아니 문제는 뭐냐면 측이라는 말을 빌려가지고 수사는 때가 되면 응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검찰총장 출신이나 되는 분이 수사를 때가 되면 응해요? 자기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이제까지 마음대로 해왔잖아요. 남의 수사는 마음대로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검찰총장 때 했던 말 기억나죠? 수사를 가지고 복수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깡패라 그랬죠. 깡패입니다. 정답. 갱스터. 네, 네. 그러니까 갱스터고요. 네.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윤석열 체포입니다. 지금 공수처에서 윤석열을 체포 안 하는 이유를 뭐 여러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수처에서 체포한 다음에 20일 안에 재판에 넘겨야 되는데. 그렇죠. 재판에 넘겼는데 그 기소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특검이 출발하기 전이면은 그게 검찰로 간다. 검찰이 제대로 공소유지 안 하면 어떡할래? 뭐 이런 이야기를 들고 별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만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법조라는 아주 경직되고 짧은 시각으로서 세상을 보고 있어요. 이건 중요한 건요. 윤석열이 형법상의 내란죄로 처벌받느냐는 것은 네. 뒤의 문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윤석열을 대통령 자리에서 해임시켜야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우선인 겁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네. 검찰에 출석도 안 해가지고 형법적인 증거나 이런 것들이 잘 나오지도 않아. 근데 딱 체포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국민들이 뭐라고 보겠어요? 야, 저 사람 죄가 있구나. 구속된 이유가 있겠지 당연히. 그런 여론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헌재에서 윤석열 탄핵 인용시키는 게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정치적 네. 판단을 해야 돼요. 민주적 절차에 의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체포하는 것이 수사하고 형법적으로 처벌하는 네. 것이 아니라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하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체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자진 출석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검사 출신인 박형수 원내수석 부대표가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면서 경호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데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기초자님? 네. 아니 근데 수사기관을 골라서 받는 사람이 어딨냐라고 쇼핑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우리 한동훈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검찰 재직 때 사법부 비협조 비판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윤석열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으면서 막상 본인 일이 되니까 이렇게 진짜 미꾸라지, 이런 미꾸라지가 없지 않습니까? 다 빠져나가는 상황이고, 자,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포인트는 네. 이거였습니다. 그 석동현 이야기는 왜 받았는지 모르겠다가 첫 번째 문제
였고요.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게 서정욱 변호사, 서정욱 권경애 변호사. 변호사, 전원책 변호사, 배승희 변호사를 추천드리고 싶은 상황인 거예요. 오, 서정욱 오케이. 예. 너무 괜찮죠. 그래서 예, 제가 예, 예. 찾아봤습니다. 아 이렇게 서정욱 이 변호사는 너무 방송에서 뛰어다니면서 변호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두근두근하면서 봤어요. 음. 그랬더니 바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방송에서 변호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요분들하고 조금 컨택해 보시고 부르는 대로 가셔라. 억울하시면 가서 말씀하시는 게 좋지 네. 않겠습니까? 아니 명색이 법조계 경력이 한 30년은 되는 사람인데 그간에 본인이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 사법연수원을 졸업했고 게다가 검찰로 오래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변호인단 구성이 잘 안 된다는 거는 누가 봐도 이 사건은 뭔가 실드 쳐주기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현행범이잖아요. 이걸 누가 변호할 수가 없어요. 음. 특히 극단적인 체제 부정 세력입니다. 이거 보수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 윤석열 보수 아니에요. 보수 극우라는 단어도 아까운 사람이에요. 내란죄 체제 부정 세력입니다. 반국가 세력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변호 잘못하면요 나중에 변호사 수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망할 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안 해주려고 한다라는 것이고요. 사실 석동현 변호사도 본인이 소속돼 있던 로펌에서 사표냈을걸요. 아 이런 그 일을 대행하려고 한다면 그렇죠. 네. 아니,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또 이제 보면은 그 원로들만 이렇게 변호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실무가 되려면 이 사건이 워낙 이제 간단해 보이지만 또 대응을 하려면 건이 너무 여러 가지예요. 연루자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한 10년 차 되는 뭐 검찰, 경찰, 수사기관 경력이 있는 분들이 변호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우리 또래의 심정으로 더 안 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네 아니에요 기추아 씨? 아 이거 진짜 너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쭉 보면서 방송에서도 그렇게 직접적으로 실드 친다고 표현하잖아요. 요즘에 직접적으로 변호한 분들이 없으신데 제가 뽑아본 그 F4라고 말씀드렸을 F4, 때 예, 플라워4 그분들도 지금 안 나서는데 뭐 누가 나서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나이가 더 연령대가 내려갈수록 그 퍼센티지가 굉장히 줄어드는 건 사실이죠. 네. 아니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일단은 수사기관에서 보내는 거 출석 요구서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관저에 보내면은 수치를 안 해요. 거부합니다. 대통령실 보내면 불명으로 나와요. 그런데 최근에 대학생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카드 500장 보냈더니 그 겹표지만 보고 지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주차 씨? 얘기 들으셨죠? 이게 예. 너무 재밌는데 이게 봉투를 보면은 하트를 무려 7개 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대통령님, 대학생들이 대통령님을 위해 손으로 다 썼습니다. 맞아. 너무 예, 귀엽게. 수기로. 예. 손수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행복한 연말 보내세요. 라고 돼 있습니다. 너무 기쁜 마음이었겠죠. 아, 역시 이 반국가 세력놈들이 나를 다 반대한다더니 역시 나를 지지하는 젊은이들이 있구나. 두근두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네. 받았습니다. 요즘에는 보내면은 누가 받았는지가 카톡으로 옵니다. 맞아, 옵니다. 네. 그래서 그 대학생분들이 그거를 직접 찍어서 올려요. 봤더니 아 받았구나 했더니 그 내용을 보니까 많이 추운데 어떻게 잘 지내시냐 행복하게 지내는 것 같더라 뉴스를 봤더니 그런데 대통령님 왜 행복하세요? 아, 그러니까 네. 국민은 이렇게 힘든데 왜 행복하신데요? 이런 이야기가 잔뜩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두근두근하면서 그것을 폈겠으나 한번 딱 읽었더니 모두 자신을 빵으로 가십시오 대통령님이라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죄값 있었습니다. 치르고 감옥 가라 이런 내용이 맞습니다. 있었다는 건데 아니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택적 수치. 윤석열의 정의가 선택적 정의잖아요. 수사도 선택적 수사를 했고 우편물 취득하는 것도 선택적으로 네. 취득하고 있는 겁니다.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빨리 체포시키는 거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마 윤석열은 지금도 과대망상에 빠져 있을 겁니다. 검찰에서 혹시나 선거 부정됐던 서버를 가지고 온다면 뒤집을 수 있다. 아 원인을 밝힌다면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 그 아스팔트들이 준동해서 준내란 상황까지 발생한다면 나에게 또다시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 네. 뭐 이런 가정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걸 한꺼번에 해결해 주는 방법이 체포입니다. 아니, 그리고 극우들도 체포하는 순간에 바로 여론이 찌그러집니다. 달라진다. 그리고 한덕수 등 이 국무위원이라고 해서 윤석열과 같이 있다가 일말의 윤석열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네. 윤석열이 체포되는 순간 모든 가능성이 없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체포가 결정적 한 수가 될 수 있습니다. 빨리 체포하세요. 제발 좀. 네. 체포 크리스마스. 네, 그 아까 말했던 건 연장선상인데 결국은 헌재 그 공개 변론장에 나온다고 한다면은 내가 왜 이렇게 내란 비상계엄을 선포했는가를 얘기하면서 부정선거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정말 논리적으로 부정선거라는 의혹을 설명할 만큼 무장이 잘 돼 있는지 솔직히 의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초현 씨? 예. 그 의문에서 결론을 얻으셨습니까? 네. 저는 알겠는데요. 그거 그래요? 안 들어줄 네. 것 같은데 왜냐하면 유튜브 같은 데서도 왜 고소고발 들어올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인을 향해서 욕을 하거나 할 때 그 욕을 왜 하게 됐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욕설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가장 중요하지 사실 않습니까? 관계가 중요한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네. 본인의 생각에는 내가 이러저러해서 이 민주당 이 이자들이 뭐 독재를 했고 입법 네. 독재가 어떻고 떠들어대고 부정선거가 어떻고 하면 본인이 만들어 마치 마블 세계관처럼 하나의 세상과 유리된 그 세계관에서는 통할지 몰라도 그 세계관 바깥에 우리 진짜 사람들은 그 세계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떠들어대도 전혀 통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그런데 있습니다. 이런 말 그대로 이제 뭔가 좀 딴 세상을 사는 분 같은데 이런 와중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육사 38기 동기들이 응원 편지를 보내고 있다고 하던데 그러면서 이제 동기 단체 채팅방에서는 야 목숨 걸고 나라를 구하기 위한 결단을 했다는 평가도 나온답니다. 물론 전체 의견은 아니겠지만 이게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이거 잘못하면요 법적으로 걸릴 수 있습니다. 뭐 살짝 제가 코미디를 얹어서 말씀드릴게요. 반국가 단체로 몰릴 수 있습니다. 38기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의 조직이고 모임이잖아요. 그렇죠. 네. 조직이고 모임이 내란 혐의에 동조한다. 국가보안법 적용 대상입니다. 잘못하면. 네. 그리고 국가보안법 7조에 고무 찬양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고무 찬양에 해당된다. 물론 이게 제가 코미디라고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코미디를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동기회를 뭐 반국가 단체로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자제하는 게 맞고요. 만약에 노상원 씨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제2수사본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민간인들이 참여했던 제2수사본부를 준비하려고 했다라는 것. 요게 구체적인 조직의 시스템이라든가 앞으로의 역할, 정부를 어떻게 인수할 것인가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이거 반국가 단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 모임 자체가 모임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찬양하는 이야기, 선동하는 이야기 네. 모든 사람들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어요. 이런 거 자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결국은 이제 뭔가 그 보안사령부 산하에 수사 2단 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육사 출신들 중심으로 뭔가 운용을 하려고 했던 느낌이다. 합동수사본부겠죠, 산하에. 네네네. 그런 느낌인데 육사라는 조직 사실은 저 때도 친구들 중에 육군사관학교를 가는 친구들이 있긴 있었어요. 기추자 씨도 또래 친구들 중에 네. 육사를 선택한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육사, 공사 네. 뭐 많죠. 네. 네. 근데 저는 그때 육사라는 학교가 진짜 굉장히 놀라운 게 당시 왜 그 옮겼나요? 홍범도 뭐 흉상 옮겨야 흉상, 된다고 할 네. 때 결국 시끌시끌하다가 옮긴지 안 옮긴지 팔로우 기사가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때도 굉장히 의아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봤더니 그 안에 젊은 친구들은 제가 좀 물어본 결과 그렇게까지 정치적인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진 않습니다만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동조하거나.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아까 전에 김용현한테 나라를 위한 뭐 결단이었다 이런 네. 식으로 보낸 분들은 38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네. 이분들은 보니까 제 또래는 당연히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의 세상 속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보니까 꽤 있더라고요. 그자들이 38기를 지금 있고 그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들은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생활하는 우리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를 너무 네. 많이 하고 있더라.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슨 생각으로 행동을 했든 상관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값이 내란 네. 동조다. 그러면 벌을 받으셔야죠. 방조하거나 선동하면 5년 이상 징역이다. 공소시효 없습니다. 그 글들 만약에 올리거나 캡처해서 신고하면 다 처벌 대상이라는 점만 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군이라는 게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지역적으로 폐쇄성도 있고 사회관계도 단절되는 게 맞긴 맞잖아요. 많이 옮겨다니게 임지를.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정도까지 사회성이 없고 단절돼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거고. 그분들이 7, 8학번이잖아요. 아마 그렇죠. 7, 네, 8학번, 맞습니다. 7학번이었는데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 때 이제 육사 생활을 하셨기 가장 때문에 흥했을 때. 네. 아마 뭐 저는 뭐 다수는 아니고 극소수라고 보는데 원래 초록이 동색이고요. 가재는 개편이라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놉니다. 네. 그런 류의 부류의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런 글을 올리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수의 군인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과거에 그 대한민국의 군인들이 했던 행태가
한국 역사에 현대사에 얼마나 네. 잘못된 안에 상처를 남겼습니까? 5.18 민주화운동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면서 민간인들이 얼마나 희생되었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요. 입 다물고 조용히 계시는 게 네.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길이다. 그 말씀 아니 드리고 뭐 싶습니다. 전체 예비역 장성들의 뭐 중론은 아니겠지만 네네. 이번에 노사원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를 어떻게 배웠는지를 보니까 자술한 내용들을 찾아가가지고 저도 이제 유튜브에 찾아봤는데 이게 보니까 예비역 장성 모임 이런 데서 정말로 들어가면 교관같이 생긴 멀끔하신 분이 나이 드신 분이 정말로 군대에서 봤던 사단장 같아요. 그런 분이 컴퓨터 PPT 하면서 부정선거를 천천히 잘 설명해 줍니다. 아 근데 이게 너무 네. 재밌는 게요. 제가 이번에 이제 큰일 12.3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지금 여러가 갈리는 게 지금 나이랑은 상관이 없더라고요. 나이랑 상관없다. 제가 아는 분이 썸을 타고 있는데 음. 그 남성 당연히 젊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직군도 뭐 훌륭한 직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계엄은 정당했다고 이야기하며 이것만 한 번만 봐봐라고 하면서 보낼 링크를 봤더니 그 부정선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와 진짜 너무 놀라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역사에서는 굉장히 비극 중에 하나고 이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너무 불안합니다만 어쩌면 이게 굉장히 뭔가 가르는 기준이 될 수도 있겠다. 네. 공화정을 살아가는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자세가 되어 있는가를 가르는 기준점이 되는 것이 이게 뭐 비극이기도 하고 희극이기도 하고 네. 우프다고 하죠. 그런 느낌입니다. 그 투개표 부정 이야기 하시는 분들 정말 비겁한 사기꾼들입니다. 돈 모아 오세요. 행정소송 하시면 됩니다. 네. 행정소송 하시면요. 투표함 다 가지고 까서 오픈할 수 있습니다. 돈 모아 오세요. 본인의 그게 소신이고 계엄을 하고 이렇게 군사 쿠데타를 일으킬 만큼 절박하다면은 김건희 돈 많잖아. 전 재산 거셔가지고 그거 공무원들 다시 우리 선생님들이 그 개표한단 말이에요. 네. 공정한 사람들 써가지고 다시 투표하면 오픈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지. 왜 총칼 들고 와가지고 죽이려고 합니까 사람을? 그러니까요. 네. 기초자 씨가 이제 공화국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역사를 잘 하시니까 공화국의 위기의 진단 지표 중에 하나가 음모론이 막 이렇게 판치는 거 이런 게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그래서 진보 쪽에도 그런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선거 부정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이거 체제 부정론자예요. 체제라. 예. 체제 부정론자입니다. 투개표 할 때요 수백 명이 들어가서 같이 봅니다.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이제는 민주화됐고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킵니다. 그 들어가 있는 수백 명의 사람이 한꺼번에 다 세뇌돼 가지고 다 한쪽으로 표를 몰아줍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그리고 또 거짓말하는 것이요. 수개표를 하라고 하는데 수개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예. 수개표 하고 있고 표 세는 것만 기계를 쓰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전부 다 호도하면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